핵심은 뭐 1시간 20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요. 기자들이 진짜 그러니까 최상병 김건희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물어봤어요. 지금 경제 상황 물어보잖아요. 나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 상황 물어보는데 경제지한테만 질문할 기회를 줘요. 우리나라 경제지는 경제지 아니에요. 재벌지지. 그렇죠. 그런 데한테 물어보면은 재벌 관련한 자기 이득들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그 재벌에 엮인 그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최근의 지표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이따위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모두 거부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요. 한치도 안 벗어났어요. 원래 예상했던 게 뭐냐면 지금이 수사 중이므로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명분 쌓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거 이종섭이 김기현한테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한 이야기에 대한 윤석열의 자기 실드가 이거였어요. 저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이 순직한 사건인데 왜 고인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종섭한테 한 말은 임성근 수사 개입이 아니고 이렇게 이 수사에 있어서 고인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했냐라면서 질타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사실을 교묘하게 꼬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국일보 기자가 물어봅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있고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한국일보 기자는 그거죠. 책상을 탕탕탕탕 내리치며 이렇게 하면 누가 사령관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며칠 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뭐 생존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라고 두 가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능한 데 사악해. 맞아요. 내가 윤석열을 한 2년 전에 규정 내린 게 그 무능한 데 사악해요.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기자가 물어본 거는 대통령이 수사 관련해서 외압을 넣냐 안 넣냐 경로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때 갑자기 못 알아들은 척을 하는 거야.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뭐 내가 경로를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 경로는 왜 이 목숨을 못 구했냐 뭐 이런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리고 저는 좀 대통령실 출입 기자분들한테도 불만인 게 그러면 동문서답을 하면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질문을 물어서 다른 기자가 혹시 질문을 할까봐 딱 분야를 나눠가지고 바로 외교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김건희에 대한 사과 하나 정도.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발전한 거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 지금. 그것도 총선 때문에. 근데 결론은 김건희 특검 자체가 모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봐주기 수사한 거냐. 윤석열 씨. 그때 당신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했어. 그래 수사지휘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다 윤석열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수사 못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일 때 검찰총장 직속인 수사정보관실에서 김건희 일가에 대한 개인 로펌 활동을 했다는 지금 의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써주고 뭐 대응해주고 그래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 특히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만큼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느꼈냐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발언을 도이치니 뭐 이런 사건에 대한
사건 문제 이런 식으로 도이치 모터스란 단어 완성을 못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냥 도이치니. 예, 예. 도이치. 독일이 무슨 죄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거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수사 중인 걸 지켜보자고 하는 사건 있잖아요. 사실 최혜병도 그렇고 김건희 명품백 사건도 사실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자.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공범들은 재판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요거는 검찰이 꺼내오기만 하면 돼요. 킵해둔 거 꺼내오기만 하면 돼. 번지는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처벌 못하는 거 알고 있는 거야. 배우자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서 아주 무능한데 사악한 이런 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 김건희 특검 정치 공세다. 최혜병 특검도 정치 공세다. 근데요. 그 짓 하다가 총선에 참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무능한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길거리 나가서 유세하는데 그랬다자는 거잖아요. 이재명 조국도 싫지만 나는 윤석열 부부가 더 싫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중에 평가회 같은 거 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어떻게든 버텨봐. 무슨 힘으로? 민정수석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힘으로 버텨보겠다라고 민정수석 세워놓고 나니까 내일이 윤석열 취임한 지가 딱 2년 되는 날이죠. 그 즈음에 버틸 거야 라고 대국민 선전포고한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개헌 완수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그 의견들이 뭐였냐, 기자들의 평론이 뭐였냐면 권력비리 위기 모면용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막 그 태블릿 PC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마치 오늘의 기자회견은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아니라 박근혜와 똑같이 이제 탄핵의 길을 막 빨리 가기 위한 그 서막을 확실하게 열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역시 이 사람이 채널 방송 몇 년 하더니 완전히 용됐네. 배운 여자. 왜냐하면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몰린 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다가 더 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에 대한 지적에는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본주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새끼야. 왜냐하면 불경기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거든. 초부자들은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일반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건 어느 나라도 하고 있는 자본주의 기본이야. 그게 자본주의 기본이라고. 자본주의 기본이 세금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과도한 세금이 시장을 왜곡하는데 네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과도한 세금이 시장을 왜곡한데 그러면서 물가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대. 이거 문장 하나만으로 윤석열 탄핵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놈이 저딴 개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물가는 아마 대파 875원 강남 하나로마트에 통용되는 물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 물가를 잡는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잡는 부분이 그 유통 관련된 거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파 875원 내가 875원 하니까 농협이 875원 하더라. 이렇게 물가 돈 풀어서 잡을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해? 그러면 수입 더 많이 할게. 이따위 식으로 경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그거 있었어.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에서 김값이 요즘 비싸잖아요. 검은 반도체. 김값이 비싸니까 외국에서 김을 엄청 수입해서 물가를 잡겠대요. 그걸로는 해결 안 돼요. 모든 사회적 현안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의사 2,000명. 갑자기 발표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의료계한테 토스를 내요. 책임을. 의료계에 통일한 게 없다. 얘가 원래 그 프레임을 자기가 만들었잖아. 의사 2,000명은 근거가 있다. 과학적이다. 그런데 그래서 회의록 법원이 내라고 하니까 못 내고 있잖아요.
내긴 내는데 첫 회의록이 아니고 나중 회의록인데 발언자들 발언은 익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회의를 한 번 했다고 칩시다. 익명으로 하면요. 내가 저런 말 했네 안 했네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당장 내놔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어떤 증언을 하려면 각 학교마다 교육을 해야 되니까 실태 조사라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실태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의대 정원을 하려면 학교에서 그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벌써 두 군데는 학칙 개정에 실패했어요. 그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오늘 장면 하나만 볼게요. 지우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왜 빵빠레를 들지? 빰빠라빰빰빰빰빠밤. 레드카펫도 좀 깔아주고. 안녕하세요. 요새 좀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네. 오늘 뭐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 대표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애국가도 부르고 그러지 그랬냐? 저거는 내가 봤을 때 기자들이 그래 놓고 아까 1시간 20분 뭐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열받는 건 이런 측면이에요. 윤석열이 2년 동안 저지레를 해놓은 게 엄청 많아. 이건 내가 봤을 때 24시간에도 부족해요. 질문할 시간이. 그중에 1시간 남짓 기자들이 질문을 받으면 망쳐놓은 거 아까 그러니까 그걸 질문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따가 라인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질문 해야죠. 외교관계, 국제 외교관계 이런 거는 또 외신들한테만 질문을 받았어. 한국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윤석열 들어온다 보니까 기립에서 박수까지 쳐요? 저건 뭐냐면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윤석열 취조하는 시간인 거야. 너 나라 왜 이렇게 망쳤어? 라고 취조하는 시간인데 이래서 자꾸 기립박수 치고 있어요. 저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기자들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못하는 현실에 굉장히 슬펐고요. 대신 제가 오늘 희망을 하나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오늘 중앙일보와 TV조선 기자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딱 한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는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마지막에 추가 질문 때 TV조선에서는 한동훈과 뭐 밥도 먹고 계속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중동이 돌아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을 끄집어내면서 마치 한동훈을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중동이 좀 돌아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외교 이런 데서 외신 기자가 윤석열한테 기시다 관련한 문제를 물어보니 라인에 관련된 거는 전혀 없이 저와 기시다는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 아임 신뢰해요, 씨발. 나 씨. 아니 지금 네이버를 미국에서 적성 국가인 중국 기업 틱톡 대하듯이 지금 우리를 일본이 지금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신뢰를 하고 있어? 지금 적대국처럼 대하는데. 뒤통수 쳐먹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라인 다음에는 반도체. 지난번에 기사에 나왔었죠. 올해 2월 29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도 SK 요청했대. SK 지분을 갖고 합병하는데 찬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4조 원 투자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삼성전자와 맞먹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죽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자기 죽는 짓은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이라고 사실 뭐 1시간 넘게 했다니까 마치 시위를 베풀듯이 무제한으로 질문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국민의 소리 다 듣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을 뿐더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의 역량도 안 됐고 윤석열이 일도 김건희 문제 뭐 관리를 잘 못해서 사과드린다는 부분은 김건희한테 며칠 동안 양해를 구했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 그다음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출근해갖고 퇴근했다가 또 물어보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나머지를 제외하면 다 똑같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김건희에 대한 사과한 부분은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막겠다 또는 이것도 안 하면 나 탄핵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지점만 살짝 바꿨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 중에서 꼴찌하는 것들이 지네들끼리 뭐 충분히 신뢰가 쌓다고 하는데 좀 가짜나 웃기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푸나님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뭔가 일본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오늘 기자가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5월 6일 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통령실이 일본 그 라인 야오 압박에 네이버 지원이 최우선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겠다면 지원을 할 거고 만약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넘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인을 지금 윤석열은 제값 받고 좋은 값 받고 팔아줄게 넘겨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슈 좀 땡겨 쓰지 좀 마요. 뒤에 있잖아. 나중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어쨌든 그런 자 이거요. 윤석열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 더 들어갈 것이다. 아 싫어요. 3년은 너무 그만하자. 길다 이제. 이제 어쩌고 이제 그만 헤어지자 제발.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냥 모자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윤석열 뒤에 있는 누군가는 사악한데 윤석열은 모자란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그거 뭐 다른 회사 합병하는 거를 왜 우리 정부가 SK에 그걸 요청합니까? 야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뭐 일본 정부가 요청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야 이 사람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임기 5년은 나라가 망하는 시간이에요. 총체적으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도 망가졌고 우리 소위 말하는 민생 경제 다 망가졌고 거기다가 지금 그 와중에도 윤석열 가족은 비리 저지르고 있고 어떤 미친 정권이 인수위를 꾸리자마자 고속도로 종점을 장모 회사 땅 주변으로 바꿉니까? 그거 처벌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미친 정권의 영부인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수개월 동안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들 접견하면서 선물을 받습니까? 아, 난 이렇게 국부 유출을 이렇게 진짜 어이없이 의사결정을 하고 정말 이건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미쳤어요. 얘네들 그냥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기회를 줬잖아. 사실 그것도 빌드업 과정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줬잖아. 급하니까 만나줬잖아.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달라지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할 때는 그 임혁백 교수 등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갖고 뭔가 당장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짓과 그 영수회담 뒤에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전 이렇게 봐요. 앞으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만 오늘 박찬대 최고가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요. 엄청 세요. 토 달지 말고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박찬대 의원을 본 과정에서 사적으로 봤든 공적으로 봤든 방송에서 봤든 가장 센 발언이 오늘 나왔어요. 결국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셀프 탄핵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탄핵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가 계속 최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시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죠. 3년 못 기다리겠습니다. 못 기다리지. 어떻게 기다려. 어떤 분이 3일도 어렵다고 하는 3일도 힘들어요. 하루가 1년 같은데 지금 느낌은 그렇죠.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방송 썸네일을 어제 밤에 만들었던 이유는 사람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겠지만 유리상자가 있어요. 그 속에 쥐를 한 마리 넣어놔요.
그럼 여기에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거 먹으러 하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이잖아. 똥 싸는 것도 보이고 오줌 싸는 것도 보이고 그 상태예요 윤석열은.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썸네일을 미리 만들 수 있었겠어요? 저는 1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여전히 똑같은데 그러면 이런 기자회견을 할 거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 소리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영수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했으니 내가 지지를 회복하지 않냐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영수회담하고 기자회견 한 거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 최혜병 사건 김건희 특검 이거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다음에 평가가 아니 기본도 안 하고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기자회견하고 영수회담하면은 뭐 좋다고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두 건을 해결했으면 사실 영수회담 기자회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발표하면 돼요. 그냥 거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다 국민들 박수 쳤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죠. 기본으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윤석열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디올백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사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내 와이프 검찰 수사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라고 하길래 제가 야 걔가 똥을 끊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흐름도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아주 굴욕적인 영수회담 과정과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 주도하는 애들이 한동훈 팬클럽 애들이야.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탈당시켜라 얘기가 나와. 그러면 썸네일을 미리 만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해왔던 이야기에 대한 확장판이에요. 윤석열이 변해버리면 2년 동안 극우에 기댔잖아요. 변해버리면 그 극우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이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애상품 먹은 그런 거였어. 내 콘크리트 지지층이 더 지키겠다라고 하는 짓거리. 우리의 장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굴복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일 것이다.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밀리면서 결국 식물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식물 대통령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오늘처럼 하면 식물 대통령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결국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갤럽 기준으로 약 24%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화 면접 기준. 그리고 자동응답 기준으로는 30% 이제 안 되는 20% 후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지층이 한 5%만 빠져버려요. 갤럽 기준으로 19%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탄핵이 노골화됩니다. 그거 지켜보겠다고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오늘 이런 놈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박찬대 최고가 세게 나갔던 이유는 윤석열 보고 나 빡쳤다. 내가 폭주하는 건 너 말리지 마. 너한테 책임 있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전 그래서 윤석열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오늘로써 확실하게 파버렸다. 이제 누울 정도의 자리는 만들어졌다. 스스로 성만 덮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저는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에도 단번에 응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충분히 시간을 줬다. 본인이 잘못을 좀 바로잡고 주변 정리를 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래서 예. 정말 진짜 담대하게 진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효원님 모두 발언부터 이상해 보였던 윤석열. 벅스 스탑 명패는 왜 한 거고? 그 이야기 있다 재밌는 짤이 있습니다. 모두 발언 장면을 확대하면 면도 안 한 상태였는데 내려오면서 면도한 것처럼 보이고 모두 발언 시에 트림까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 자체부터 글러먹은 회견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네. 그 대통령 책상에 앉아서 한 건 녹화했던 소리네. 녹화를 일단 한번 보여주고 그런 거였네요. 근데 19개월 만인가 기자회견 하면서 면도도 안 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나마 칭찬해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10시면 밤 아닌가요? 윤석열한테. 날 꼴딱 세고 나온 거 아니야? 일단 1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